쌤입니다. 아이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1학년 친구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자, 새별쌤과 함께하는 우리 체크체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과학의 대이별 새별쌤과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셔야 되겠습니다. 과학의 대이별. 그쵸? 이번 시간에 우리 핵심 단어를 또 꾹 한번 눌러보도록 하지요. 이번 시간에 핵심 단어, 짜자잔. 자, 일단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큼지막한 제목을 보셨더니 지구개의 구성과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구개에서 그 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뭐 굉장히 좀 글씨들이 많아. 한번 읽어보자. 커다란 전체 안에서 작은 규모의 영역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체를 유지하는 조직 또는 체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큰 체계가 있어. 근데 이 큰 체계 안에 작은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작은 요소들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서로 잘 먹고 잘 살자 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체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개라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를 하실 거고 그 개에서 특히나 지구개가 무엇인지 공부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들으셔야 되겠는데 오늘 쌤이 또 내 이름을 불러줘 시간. 여러분들 1학년 친구들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쌤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주신 글을 읽어드립니다. 자, 문창보 친구가 올려주셨습니다. 머리가 깨질 준비하고 왔습니다. 1학년인데 고등선행 강의를 들으려고요. 그리고 과학을 완전 좋아해서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읽고 우리 창보 친구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는데 그 예비 고등과까지 섭렵을 하려는 그 의욕을 보고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굉장히 뿌듯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창보 열심히 하도록 하고 쌤하고 열심히 체크 해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분들도 하나씩 올려주시면 쌤이 이렇게 강의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올려주시고 빨리 올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쌤이 강의를 다 찍으면 더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쌤 저 소개해주세요 하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오늘 우리 지구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도 아름다운 약속의 정답을 찾으실 수 있겠죠? 열심히 들어주시고 아름다운 약속의 정답 꼭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지구계의 구성 그리고 상호작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번 단원명을 한번 보시면은 지구계와 직권의 변화에서 땅덩어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구계의 구성 요소들을 가만히 보시고, 그들 중에서 직권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개라는 것이 뭔지 좀 아셔야 돼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개를 많이 하러 가셔요. 쌤 어머니 아버지도 개를 많이 하러 가셔. 오늘 개 모임 갔다 올게. 그런 개가 이 개라고 봐주셔도 됩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 시스템 들어봤죠? 시스템. 그 시스템이 바로 개다. 우리말로 하면 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제 큰 전체 영역을 보셨을 때 그 큰 전체 영역 안에 작은 요소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작은 요소들이 서로 나만 잘 살면 돼 이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진 그 체계라고 봐주시면 돼요. 뭐라고? 개라는 것은요. 전체, 그러니까 큰 덩어리 안에 작은 영역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작은 요소들이 나만 잘 살 거야가 아니라 서로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어떻게? 작은 영역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체를 유지하는 조직, 체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야. 자, 엄마 개 모임 갔다 올게 하면 이제 개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 예를 들어서 10명이야. 근데 그분들이 이제 뭘 모으시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조금 사정이 어려워서 못 모았어. 그럼 어떻게 돼? 서로 영향을 또 주고받으니까 또 깨질 수도 있고 그 개가. 그치? 그러니까 영향을 굉장히 서로 많이 주고받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작은 요소들이 영향을 주고받아서 큰 전체를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 과학에서도 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지구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걸? 생태계 들어보셨죠? 우리 6학년 때 아마 생태계 공부를 하셨을 거야. 생태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것도 바로 뭐야? 개입니다, 개.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생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또 전체의 이 조직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 몸에도 이 개라는 게 있잖아. 되게 많아요. 소화를 시키는 소화계 들어보셨죠? 호흡하고 있는 호흡계, 순환하고 있는 순환계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과학에서 말하는 개의 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소화계, 그 다음에 뭐 순환계, 또는 뭐 호흡계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과학에서 말하는 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만약에 우리 어머님들이 하시는 그 개 모임에서 한 분이 예를 들어 조금 이제 얼마 일정 금액을 모아야 되는데 못 내셨어. 그럼 어때? 한 부분의 균형이 깨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전체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 음식을 먹어서 입으로 앙앙앙 씹어서 식도로 해가지고 위에서 또 앙앙앙 해서 소장을 거쳐서 대장을 거쳐서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소화가 잘 일어날까? 잘 안 일어나요. 그죠? 한 부분의 균형이 깨집니다. 만약에 위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 전체의 소화계들이 어떻다? 다 무너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한 부분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전체의 개의 균형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균형이 깨질 수 있다. 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전체에서 이제 작은 요소들이 있는데 아유 그 작은 요소가 뭐 균형이 깨져봤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요.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개라는 것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개라는 개념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공부하는 개가 바로 뭐야? 짜자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개가 바로 지구개 되겠습니다. 지구계. 그래. 시스템. 여러 가지가 이제 모여 있는 건데, 지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총 몇 가지다? 1, 2, 3, 4, 5. 5가지입니다. 그쵸? 자,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부터 보실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일단 별이 5개가 여기 붙었습니다. 됐다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쵸? 자, 여기에서 이 권역을 하나하나 공부를 할 텐데, 설명들을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지구 표면, 그 안에 있는 내부까지 모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 표면에서부터 내부까지 모두 포함해서 지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권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부분인데, 무슨 상태로 되어 있어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고체로 되어 있죠. 대부분이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지구 내부에 뭐 일부가 액체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쌤이 뭐라 그랬어? 대부분 고체. 그쵸? 대부분이 고체고 액체로 있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장 어떤 부피를 차지하느냐? 지구계의 구성 요소들 중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땅덩어리가 변하는 거 우리 막 그러잖아. 뭐 10년이 지나면 뭐 강산이 변한다. 근데 눈에 띄게 훅훅 이렇게 변하지는 않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다고 표현을 하냐? 굉장히 느린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느린 변화가 있는데 그 느린 변화도 있지만 좀 빠른 변화도 있어. 예를 들자면 지진이라든가. 지진 알죠? 우리 땅덩어리 흔들리는 거. 또는 화산 폭발이라던가 이런 갑작스런 좀 빠른 변화도 있기도 있다라는 것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전 권역에다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도 어디에 살고 있냐면 이 땅덩어리 위에 살고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물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도 땅덩어리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요 정도면 이제 직권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 쌤이 느린 변화 표시한 것, 느린 변화도 있지만 어떻다? 화산이나 지진 같은 조금 빠른 변화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직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권의 지구의 물에 대해서, 직권 말고 지구의 물에 대해서, 우리 지구계에서 물이 되는 부분을 모두 부르는 건데 바로 수권입니다. 수권.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은 모두 수권에 포함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뭐 있을까요? 일단 제일 많은 물은 바로 바닷물이야. 해수, 바닷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빙하, 그리고 지하수, 강물, 호수물 이런 것들, 이런 형태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쌤이 얘기한 것들 중에서 제일 많은 아이가 누굴까? 바로 바닷물입니다. 제일 많은 양이 바로 해수, 바닷물을 우리가 해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이 해수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특히나 극지방이라던가 고산지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누굴까? 쌤도 이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사진으로는 많이 봤지. 극고산지대 누굴까? 바로 빙하입니다. 빙하도 얼음 형태로 되어 있지만 지구의 물의 일부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물 없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몸에서도 한 66%, 뭐 3분의 2가량이 거의 물로 채워져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만약에 없어지면 또 생명의 위협도 있고, 그 정도로 굉장히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수권 괜찮았죠? 오케이, 다음 갑니다. 지구를 둘러싼 공기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대기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주냐? 기권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기권 같은 경우는 뭐 생각을 해주셨을 때 땅덩어리 우리 지구 표면하고 내부, 우리 지구를 한번 보시면 지구 반지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구 반지름 6,400km. 반지름이. 그런데 기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그 지표에서부터 원래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는데 거의 대부분 높이가 한 1,000km가 돼요. 그래서 좀 얇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권에 비해서 조금 얇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높이가 대략 한 얼마까지? 대략 한 1,000km까지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1,000km 하면 우와 됐다 높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어떻다? 다른 것에 비해서는 이렇다. 좀 얇은 편이다. 라고 봐주시고,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 기권에 의해서 날씨도 변해요. 그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있잖아요. 수증기에 의해서 뭐 구름 생기고 구름에 의해서 비 오고 눈 오고 막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날씨 변화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비 와가지고 막 물 엄청 많아지고 하면 지표도 변해요. 지형도 변할 수 있죠. 지표도 변화시켜요. 그죠? 그리고 자외선을 차단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우리 대기 중에 오존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자외선도 차단을 해줘.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공기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잖아. 막 움직이면서 남는 열을 부족한 데다가 전달도 해줘. 그래서 열을 분배, 나눠 쓴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 온도를 유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누구게요?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거 바로 질소, 그 다음 산소, 뭐 아르곤 이렇게 있는데 우리 그 산소가 있음으로 해서 호흡도 하고요. 숨 쉬는 거, 그치? 그리고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있어서 식물체들은 광합성이라는 것도 한다.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누가요? 기권이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갈까요?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머지는 지권, 수권, 기권 다 두 글자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만 어때? 세 글자야. 얘들은 생물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얘만 세 글자야. 오케이? 생물권이고요. 생명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모두 생물권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얘네들, 이 생명체들이 다 어디에 사는지 한번 생각해봐. 자, 땅덩어리 위에 우리
우리 사람 같은 경우도, 그쵸? 땅덩어리 위에 살고 있으니까 뭐 지권에도 분포하고요. 그 다음에 물 속에도 살 수 있으니까 수권에도 분포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있으니까 어디? 기권에도 분포하고요. 아, 생물권들이 이 권역들에서 분포하고 있구나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권역들의 변화가 생긴다면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생물권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있어. 근데 수온이 갑자기 올라갔어. 그럼 어떡해? 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민감하다. 그죠? 그런 부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얼추 다 한 것 같은데 또 하나가 남았대. 기권의 바깥쪽. 지구가 있어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제 기권이 있어요. 그 바깥쪽은 누구야? 별도 있고, 은하도 있고, 그치? 태양도 있고, 그쵸? 그 부분은 바깥 외자를 써서 외권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권의 바깥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태양계, 별, 은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봐주시고, 정말 중요한 거. 이 태양계의 주인공이 누구야? 바로 태양이죠. 태양에서부터 오고 있는 그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그 덕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권도 우리가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구계 구성요소 정말 중요해요. 5가지 구성요소 구분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도 쌤이 조금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뭐라 그랬지? 이 개 구성 요소들은 혼자만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한다라고 얘기했어. 그쵸?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낯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왜 어렵냐면 기권이 뭔지 수권이 뭔지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됐을 때 그게 조금 낯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전에 구성요소 다 정리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지문만 딱 읽어도 누구와 누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쌤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지금 여러 가지 예문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예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떤 예문이 날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그 권역들을 좀 자세히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문을 한번 보시죠. 화산재가 나와서 기온을 낮춰버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산재라는 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야? 부엉, 화산 폭발로. 그쵸? 그럼 땅에서 나온 거잖아. 그쵸? 그럼 이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직권에서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산재가 어디에 떠 있는 거냐면 대기층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고 있는 그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막아서 아래쪽이 따뜻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추워지는 거야. 그래서 기온이 낮아진대요. 그러면 직권에서 지금 화산재가 나오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직권에서 지금 어디로 간 거야? 기권에 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기온이 낮아진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보셨더니 직권과 기권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경우가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2번째. 강물이 지형을 변화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물은 말 그대로 물이니까 수권이죠. 그렇죠? 수권이고요. 이 수권이 물이 흐르면서 땅덩어리를 변화시켜요. 직권을 변화시켜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수권과 직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다. 3번째. 자,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생성된다라고 얘기해요. 또 물이 나왔네. 그러면 얘는 수권인데요. 구름이 생성된다. 구름은 어디 있는 거야? 구름은 공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권에 있는 아이. 그래서 수권과 기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괜찮죠? 자, 4번째입니다. 식물이래요. 식물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 그럼 생물권이 되는 거죠. 생물권인데 이 생물권과 누가 영향을 주고받고 있냐? 이산화탄소 흡수했대요. 이산화탄소는 바로 기권이죠. 그래서 기권과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생물권과 기권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괜찮죠? 5번째.
생물체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뭐야? 생물권이 되는 것이고요. 묻혀서 화석연료가 됐다. 그럼 땅덩어리에 묻혔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직권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구나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6번째, 바다라고 얘기해요. 바다 어디예요? 수권이죠. 자, 수권인데 그 안에 해양 생물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생물권.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괜찮죠? 마지막 7번째. 자, 우주물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요거는 우주물질이니까 기권 밖에 있는 외권이 되는 것이고 대기와 마찰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권과 영향을 주고받고 있구나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뭘 잘 기억해 주셔야 되냐? 일단 5가지의 권역 있었죠. 뭐 기권, 직권, 생물권 해가지고 5가지 있었는데 그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누가 누구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해낼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쌤처럼 여기 이렇게 7가지가 나왔는데 요거 말고도 되게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구분하는 거. 그거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려워들 하는 부분이야.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지구계에 대해서 구성 요소 살펴보셨고요. 그렇다면 자, 우리 지구계에서 물질의 이동 그리고 에너지 순환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계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뭘까? 아까 쌤이 그 5가지 권역할 때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누굴까? 바로 태양. 그쵸? 가장 좀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태양입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복사 형태로 오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표현을 해요. 요거 말고도 앞으로 2가지가 더 있는데 사실 그럼 총 3가지잖아. 3가지 중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지구 내부에서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지구 내부에서 있을 수 있는 에너지, 뭐 화산이 일어난다거나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다 이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조력 에너지.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태양이나 달의 인력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우리 보시면 그 서해 같은 경우는 밀물, 썰물 있잖아. 그치? 그것이 바로 태양, 달의 인력 때문에 태양과 달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영향이 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이 누구다? 그래요.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 우리 지구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너지가 요 3가지 정도고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태양 복사 에너지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우리 뭐 물질이 순환을 할 때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바로 물의 순환이 되겠습니다. 이 물의 순환 같은 경우는 쌤이 일부러 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자세한 그림 조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물의 순환. 일단 가장 근원이 되고 있는 에너지는 뭐여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순환이 일어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누가 있어야 돼야? 그렇지,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근원, 근본이 되는 거 바로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작이 되는 거야.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어요. 즉 태양이 떠 있다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 얘 누구야? 바닷물이야. 자, 바닷물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증발하죠. 근데 어떻게 되냐?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죠. 흡수를 해서 바닷물이 증발을 해서 액체였던 아이가 기체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높은 곳으로 가면 기체가 다시 쭉 올라가다가 다시 액체 상태로 물방울 상태로 되면서 구름이 생성됩니다. 물론 되게 높이 가면은 얼음 상태로 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튼간에 액체였던 것이 기체로 될 때는 열을 흡수해서 그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증발이 일어났어. 그런데 높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응결이 일어났다. 응결이 뭐냐면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걸 응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럴 때는 이제 열이라는 것이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맞죠? 자, 구름이 흘러가다가 이제 더 이상 떠있지 못하면 비나 눈으로 내리게 됩니다. 비나 눈으로 내려서 지표에 이제 물들이 또 많이 모였어.
그들이 또 흘러 강물 따라 흘러 또 어디로 가요? 다시 바다로 가요. 이것이 간단한 물의 순환입니다. 간단하게 바라본 물의 순환이야. 자, 그렇다면 가만히 보셨더니 물질이 이동하는지 봐봐. 물질. 지금 여기는 우리가 물을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있다가 기체가 됐다가 다시 물방울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비로 내려가지고 흘러서 지금 누가 이동을 하고 있냐면 물질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물질이 이동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냐?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방출했다가 요렇게 계속 에너지도 같이 순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도 이동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냐? 뭐 액체가 기체, 기체가 액체, 또 높이 올라가면 또 얼음도 된다며 고체, 그쵸? 상태가 계속 바뀌면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에너지도 어떻게 흡수됐다가 방출됐다가 하면서 같이 순환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물질의 이동도 일어나고요. 에너지 순환도 일어나고요. 어떻게 일어난다? 요것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잘 나는 부분은 뭐냐면요. 근본이 되는 거. 특히 물의 순환에서 되게 잘 나. 물의 순환의 근본, 근원이 되는 거 누군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물질이 이동하면서 에너지도 함께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를 기본으로 해서 지구계의 구성 요소 해서 5가지 권역 보셨고요. 그리고 지구계에서 물질의 이동, 그리고 에너지 순환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하셨습니다. 괜찮았죠? 옆에 나와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 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올게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1번과 4번까지, 1번에서부터 4번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커다란 전체 안에서 작은 규모의 영역이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전체를 유지하는 그런 조직, 체계, 바로 개라고 부르죠. 지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도 독립된 것이 아니라 연관이 되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요것은 뭐다? 우리 개 중에서도 지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개가 정답이 되겠죠. 2번 가볼까? 자, 우리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나오고 있습니다. 땅덩어리, 직권부터 가시죠. 지구 표면, 내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고체 상태고 조금 느리지요. 그치? 바로, 바로 미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기권 갑니다. 기권, 눈, 비, 바람, 기상현상. 맞죠? 수권은 이제 대부분의 물로 되어 있어요. 액체 상태가 대부분이고, 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생물권은 이제 다른 권형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뭐 물속에 살고 있는 생물권이다. 그러면 수권의 뭐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온도가 올라가면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굉장히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체수가 변화할 수 있죠. 뭐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외권은 태양계, 별, 은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괜찮죠? 자, 3번 갑니다. 어느 권역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상호작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화산재가 기권으로 날아가는 것, 화산재는 땅덩어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직권과 기권입니다. 자, 물이 흘러 수권이죠. 물은 수권이고 골짜기는 우리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직권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죠? 물이 증발했어요. 수권이 되는 것이고 구름을 만드는 것은 우리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기권과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빙하라는 거 헷갈릴 수 있지만 빙하라는 것은 물이죠. 수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수면이 상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해수면이 상승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기권과 바로 수권이 되는 거죠. 근데 빙하가 녹는 거를 가만히 봐주셔야 돼. 요것만 딱 보시면 빙하? 수권이고 해수면 수권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빙하를 녹이는 원인이 뭔지를 생각해 주셔야지. 왜 녹여?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치? 여기 나와 있는 건 수권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기권은 바로 그 공기 중에 기온을 높였다라는 것이 바로 기권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기권과 수권이다. 라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자, 파도가 쳐서 동굴이 만들어졌어요. 요거 수권에 의해서 직권이 변화된 것이다.
생물권이 되는 것이고요. 생물이 이제 광합성을 했다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먹었기 때문이거든요. 기권에 있는.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 유성이 밤하늘에 출현했다. 유성이 이제 별똥별을 얘기하는데 우주물질. 그러니까 우주에서 막 날아다니던 돌덩어리들 같은 것이 기권에 마찰을 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권에 있는 그 우주 물질들이 대기권과 마찰을 했기 때문이다. 자, 바람이 불어서 요 기권이 되겠고 씨앗이 퍼졌습니다. 생물권이 되겠다. 괜찮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갑니다. 물은 수권, 기권, 직권 사이를 끊임없이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물 항상 액체 상태 유지했던가? 아니요. 증발할 때 기체가 됐다가 다시 응결할 때 액체가 됐다가 더 높이 올라가면 고체도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액체 상태가 아니라 고체, 액체, 기체 모두 이렇게 상태가 변화하고요. 자, 순환할 때는 항상 에너지를 흡수한다. 아니, 방출할 때도 있었어. 그치? 그래서 X. 자, 근원은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 그렇죠.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구계의 구성과 상호작용 문제 모두 풀어보셨습니다. 괜찮았죠? 특히나 우리 3번 문제 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그 부분 잘 체크를 해주시고, 자, 여기가 좀 충분히 숙지가 되셨다면 우리 뒷장 다음 시간에 숙제 내드릴게요.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17문제 나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요거를 한번 풀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거 보고 뒤에 거 같이 푸는 건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앞에 거 공부 다 하고요. 문제는 문제 푸는 시간에 문제만 쫙 푸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셔야죠. 아름다운 약속 정답 찾으셨죠? 반드시 남겨주시고 네 번째 별도 획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